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주택지표 부진과 기업 실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주 강세와 연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0.7%가량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마련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완화 등 핵심 대책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신용자도 10%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1조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 의료비 지출액은 6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나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서 1736. 역시 실적과 경기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나마 중국장에 기대어서 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이 집어들었던 대형주가 오르자 지수가 조금 탄력을 받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급은 그다지 좋지 못했었죠. 외인과 또한 개인들이 선물을 많이 던졌습니다. 2,000계약, 1,000계약씩 팔면서 또한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가 됐었고요. 프로그램도 2,500억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장 막판 결국에는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물량을 오히려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좋지 못해도 개인의 방어로 인해서 또 외국인들이 사줬던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의 상승이 있으면서 어제 지수는 버텨주긴 했었는데요. 반등에 성공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성공한 반등을 성공시킨 코스피와 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의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아쉽게도 5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499포인트 정도로 아직 500선에 시원하게 올라서진 못하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한 10원 정도 내렸습니다. 1,2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긴 한데 1,200원이 쉽게 깨지진 않은 모습이죠. 1,200원, 1,220원대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는 서울 외환시장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난지 한번 보죠. 네, 일본장 쉬고 나서 다시금 열렸는데요. 다시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주가 보고 실적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내리면서 꼬리를 조금 아래쪽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이 이제 중화권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 다시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오르는 모습. 역시 추가적으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피어올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의 가권지수도 한 0.8% 정도 뛰었네요. 네, 간밤에 뉴욕이 또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 막판에 상승폭이 있으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원자재주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었고 연준에 대한 추가 부양책 얘기도 나오면서 은행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공개가 됐었던 골드만삭스는 거의 어닝 쇼크를 냈었고 대조적으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중에 나왔었던 주택 관련 지표도 부진하면서 실적과 지표는 좋지 못했지만 일단은 장 막판 원자재주 강세로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입니다. 이틀 연속 오른 뉴욕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간밤한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숨을 고르고 있다라는 느낌은 강한데요. 그 반등세가 크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4포인트가량 올라서 1736. 그래서 1730선대에서 꽤 오래 머물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지난주 1750선을 넘어서면서 전고점 돌파에 따른 시장 랠리 기대감이 좀 커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급락,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비중 확대 기조 중단, 그리고 투신의 환매 부담 지속 등이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며칠째 힘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실적 정점론이 부각되면서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난주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일단락 됐다는 점도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2조 6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매수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의 가능성을 겨냥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이후 국내 주식을 샀던 외국인들은 오히려 환초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매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었다면은 그 속성상 상당히 단기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수급 구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뚜렷한 매수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화 강세 쪽에 베팅했던 외국인들이 생각만큼 원화가 그렇게 강세를 지금 띄지 못하고 있죠. 1,200원대 아래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붙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요, 지금 그야말로 어닝 시즌 아닙니까? 뉴욕까지도 같이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어닝에 기대서 좀 가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굳이 수급을 따져야 될까요? 예,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의 수급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펀더멘탈 변수가 추가 상승을 이끈 만큼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기대치를 밑돌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우도 2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하반기 성장 모멘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1750선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 보여줬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1700선을 사이에 두고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 다시 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이 지금 조금 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도 이래저래 좀 사는 것을 거둬들인 시점 때문에 1700선 정도에서 박스권의 장세를 다시금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는 1700의 박스권 정도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말이죠. 일단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전 고점 돌파가 확인된다면 기존 주도주로 다시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일단 뚫긴 뚫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박스권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지금 상단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네. 환율 관련돼서 좀 들어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실적이 좋긴 하지만 그 이후의 실적들을 지금 보고 있고 또 IT, 우리나라가 IT로 대표가 되지만 지금 나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LED 반도체를 보면은 LED에 관해서는 이제 공급 과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걸 많이 해줬었는데 LED 관련해서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계속해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DDR, DRAM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가장 큰 이익을 부으는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게 자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LED는 아직까지 가격은 괜찮지만은 이제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쪽이 바로 강하게 정고점을 뚫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텔이 이미 3분기나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그나마 좀 괜찮다 이렇게 전망을 해준 격이 됐고요. 그리고 간밤에 애플의 실적도 나름대로 매출액까지 다 괜찮은 어떤 완성도가 좀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오늘 약간의 IT 또 강세를 좀 점쳐볼 수도 있는 날인 것도 같은데요. 네, 물론 기존에 이제 IT 하이닉스, 삼성전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시장 상승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인텔 실적이나 기존 미국의 IT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바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미국 실적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바로
턴을 한다던가 주가가 그런 모습을 네.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증시가 그래도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참 견주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또 디커플링 되면서 좀 잘 버티다가도 글쎄요, 뉴욕 증시 또 가는 거하고 또 최근에 또 비슷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닝 시즌에 같은 뉴욕 증시와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이 같은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당장 실적을 발표하는 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빠지는 주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그동안 2분기에 예상외로 상당히 좀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수출 기업들이 이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죠.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됐고 6월 들어서면서부터 6월, 7월 걸쳐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 증시 중에서 대만하고 우리 정도만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IT 기업들 실적이 환율 관련돼서 좀 실적이 좋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미리미리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면은 항상 그 기대치에 역효과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대치가 낮았던 건설업종이라던가 은행업종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좋아진다면 바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네. IT나 자동차 쪽은 워낙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대장주였기 때문에 매수 세력은 강하지만은 또 재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악재에 민감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쪽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IT 쪽에서는 특별히 반도체, 지금 디램 가격의 하락, 그리고 LED 공급 과잉 등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향후에 역시 지금 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2분기이긴 하지만 3분기 더 나아가서는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라면은 그나마 펀더멘털이 조금 기대서 좀 투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또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업종들도 조금은 터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그럼 괜찮은 쪽은 어느 쪽인지요? 예, 우선 내일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네. 건설업종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는 하지만 DTI 상향 및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 조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발표 이후 재료 노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들의 경우 올 상반기 주택시장이 악화일라였다는 점, 그리고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 선전했지만은 해외 수주의 경쟁 심화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해 내내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을 기점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해외 시장에서 3분기 이후 해외 프로젝트 수 증가를 통해서 네. 수주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은행업종입니다. 하나금융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2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순이자 이익 감소와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 일회성 대손충당금 전입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클수록 하반기 대손 비용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은행주들의 순자산 비율은 한 0.85배로 이미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번 23일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에도 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히려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트리거가 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미 안 좋은 악재들은 거의 다 맞고 있는 은행주,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래서 지금 볼만한 쪽이 건설하고 은행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김엽 대리님께서 쭉 몇몇 종목들을 좀 들고 나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쪽 얘기를 한 종목 정도 종목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고도 평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동사는 최근 2분기에 순이익 기준으로 증권사들 평균 예상치 2,241억 원을 좀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 1,808억 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비용이 늘어난 게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 2분기 추가 대손 충당금 전입을 고려하면 그 경상적인 수준에서는 그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타행 대비 견조한 순이자 마진, 그리고 이번 충당금 부담이 많았던 만큼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충당금 전입이 그 이뤄질 가능성이 그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면 네. 그 무엇보다도 그 현재 0.6배 수준의 그 순자산 비율은 업종 평균 순자산 비율 0.85배보다 큰 폭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언제든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들어갈 수 있을런지, 은행주는 좀 길게 봐도 금리 인상 뭐 차곡차곡 올릴 거 생각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은행들도 그렇고 네. 지난 1년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셨습니다. 이익 규모가 아니라 순자산 비율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증권사에서 항상 이제 소위 목표가, 증권사에서 말하는 적정가에서도 은행은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60% 이상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의 실적 대비에 그동안 이제 부동산 PF라던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건설업종이, 은행업종이 건설업종과 같이 좀 못 움직인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정부의 이번에 그 건설업 구조조정, 그리고 건설 경기가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PF 문제와 유럽에서의 금융위기만 지나간다 그러면 은행들도 한번 상승 탄력이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하나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종가는 이제 실적 악화가 나면서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네. 35,000원대였던 주가가 33,150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1년째 주가 전체적으로 한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6천 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 그러네요.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저점일 수 있다라는 점과 네. 어떤 좀 은행업종에 대해서 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럽 문제가 좀 만료되고 있고, 물론 7월에 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7월 이후에 좀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좀 그 완만하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은행 쪽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금융주주 어제 그렇게 끝났는데 증권사 목표가들은 뭐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예.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뭐 어제 미국이 좀 올랐지만은 크게 네.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부터 한 3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네. 목표가는 1차 저항대에 38,000원 정도, 정고점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은행 업종에 대해서 외국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나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네. 손절가는 한 31,000원, 전저점 부근 이탈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상승 추세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은 31,000원 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지 말고요. 그래도 이번 주 후반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음 주 초 정도에 들어가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항상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예. 주식을 사실 때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내시려고 그러면 항상 좀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제 오르는 종목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빠지는 걸 사면 조금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주식 특성상. 네네.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잡을 수 없고 고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빠질 때 사면 틀려서 조금 더 빠지고 오를 때 팔면은 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데 매수 관점에서 은행주 이제 장기적인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말씀을 드리면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주가가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밑에서 좀 사놓으셨다가 기간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정도 좀 기다리시면서 그 박스권 상향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기간은 뭐 하루나 이틀 잡으시는 것보다 제 생각엔 최소한 그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그 정도 예. 보고 들어가셔야 적절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금융지주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해보자 얘기하셨네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점검부터 받아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증권주도 얘기하셨었고, 지주회사도 두 종목 언급해 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투자증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9,000원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
그렇게 시세가 좀 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하고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수량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매수가보다 위에 있지만 종목 조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LG가 7일째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째 기관에서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7만 5천 원 근방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 보시다가 기관이 매도로 바뀌면 그때 따라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LS 같은 경우도 99,900원을 고비로 해서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99,900원에서 계속 한계를 보이면은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보셨다가 이제 거기에 못 미친다면은 따라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못 미치고 있는데 얼마 동안 정도 더 버티는 걸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증시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LS나 LG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예. 가장 좋은 신호가 기관이 매수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네네. 갑자기 뭐 매수가 끊기거나 했을 때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어지는 한은 아무래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쉽게도 지주회사 얘기가 반짝 나오는 그날 빼고는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주회사 LS, LG는 기관의 수급 따라서 계속해서 들고 가실지 아니면 파실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증권주 2종목하고요. 지주회사 2종목하고 간단하게 점검 먼저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로 얘기를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내일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네.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일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내용은 신규 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DTI 적용을 예외 인정해주는 4.23 대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기존 주택 범위를 6억 원 이하, 8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입주 예정자 자격도 분양대금 연체자로 한정한 것을 바꿔서 네. 기존 주택 가격과 규모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대금 연체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기대했던 일률적인 DTI 규제 완화나 양도 세제 개편, 보금자리 주택 공급 축소 등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내용들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어제 남강토건을 비롯해서 벽산건설, 풍림산업 등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뭐 거의 이것은 상한가. 예, 그렇습니다. 이는 대책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기대에 의한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문에 샀다가 뉴스가 나오는 날 팔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증시 격언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익 실현 물량이 오늘 내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로서의 건설주를 추천드린다면은 국내 주택 건설사보다는 해외 수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투자가 좀 나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2010년 2, 4분기 해외 건설 수주가 약 39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41%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네. 3분기 중에 예고된 발주 금액만 6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 증가하는 규모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어제 중소형주 그리고 그제 건설주 중에서 대형주가 먼저 올랐었는데 어제 키 맞추기 작업이 조금 급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지만 오히려 내일 정부 발표 나오고 나면은 오늘 내일 해서 이렇게 뉴스에 파는 이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일부 대형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명단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뻔합니다. 예. 어저께 장이 끝나고 대림산업도 1조가 넘는 공시를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런 수주가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갖고 나왔는데요. 정말 네. 뻔한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의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5% 증가를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온 데다가 삼성그룹 투자의 진행으로 새로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용산 역세권 개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법정까지 가는 등 파국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네. 해외 플랜트 건설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물산 해외 수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해외 수주가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플랜트 수주의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상반기 우리나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 부분 수주액과 수출액 합계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5배가 증가한 내용인데요. 네. 이 중에서 삼성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절반이 넘습니다. 57억 불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물산이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 쪽에 독보적인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삼성물산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해외 특별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플랜트 수주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또 얼마나 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5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엊그저께 전 고점을 돌파하고 어저께 조정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은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실 어저께 같이 이 음봉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8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 고점이나 전고점까지 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는 5만 5천 원 부근을 제시를 하고요. 네.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5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 손절은 5만 2천 원인가요? 얼마 전에 갭으로 뛰기 시작한 그 정도 가격? 예, 그렇습니다. 61선하고 21선이 모여있는 자리가 네. 5만 2천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 그것이 깨지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별로 안 사주나요? 예, 사실 외국인 쪽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국이 매도 나오는 것 이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수급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삼성물산 해외 수주 모멘텀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이 한 3개 정도 남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 종목 얘기하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시세가 제법 올랐습니다. 어저께 거래가 터지면서 길게 양봉이 났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파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오늘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맞아요. 예, 사상 최대 매출과 전년 동기 한 30%, 증권사 그 추정치로부터 평균은 한 30% 이런 늘어난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4분기에 비해 다소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 하락하는 예가 많지만 네. 아직까지 풍부한 수주 잔고가 있고 다양한 플랜트 건설, 단순히 그 석유화학 단지뿐만 아니라 담수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플랜트 건설로 인해서 3, 4분기, 4, 4분기 계속해서 그 이익 호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주택사업 부문이 거의 전무해서 사실상 국내 주택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트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예.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보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매수가는 12만 1,000원 부근에서 목표가는 13만 원 전고점 부근을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조금 더 빠르게 좀 잡아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DTI 규제 완화로 수혜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한번 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뉴스 헤드라인 정도만 공개를 해 주시고요. 수혜주를 좀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 두 번째 뉴스는 농산물 값이 급등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에그리펀드에 주목하자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그 폭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이달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9월 말기 밀 같은 경우가 12.18% 급등을 했고 옥수수 가격도 5.2% 뛰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가격 변동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우, 폭염 등 이상 기후 여파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8년도에도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 예. 그 농산물 관련 주들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상황도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봐지고요. 그때 시세를 분출시켰던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 가운데 이번에도 시세를 낼 만한 종목, 농산물 가격 뛰면 같이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남해화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 낙폭 과대 종목에다가 이제 최근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 업체로서 경작지는 줄어드는 반면에 그 곡물 수요는 늘어나고 따라서 비료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적자였지만 1, 4분기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네. 2, 4분기도 예상 영업이익이 240억으로 1, 4분기 대비 한 212%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 얼마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매수가는 16,650
250원 어저께 종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재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고점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크게 있고요. 네. 사실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2008년도 이 급등했던 때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네. 그 농산물 급등 그 파급 효과였기 때문에 32,000원까지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다시 한번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지만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손절가는 좀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15,8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대표적인 남해화학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비료업체고 이미 이상기온으로 작황부진하게 되면은 이 남해화학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추천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남해화학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 우리 박종혁 과장님께서도 남해화학 들고 나오셨습니다. 2008년에 급등했던 거 기억을 하신다면 그와 비슷한 일단 패턴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21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죠. 게다가 장 막판에 반등을 할 수 있는 매수세가 유비됐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전약 후강이었는데 뉴욕도 그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른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별히 애플 효과를 한번 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를 좀 해보면서 IT 종목에 좀 기초를 집중을 시키면서 시초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일단 2% 뛰어주네요. 81만 4천 원에 출발합니다. 어제 철강 섹터도 반짝했었죠. DTI 규제 완화되면 오히려 또 건설주 이상으로 철강수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현대제철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포스코도 오늘 2% 같이 1, 2위 종목들이 나란히 뛰어줍니다. LG화학도 오늘 3.5%, 어제 실적 내놓고 아주 살짝 한 1% 이상 눌린 다음에 오늘 3.5%나 뜁니다. 오늘 살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회가 막 지나가고 있네요. 신한지주는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거의 다 빨간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3% 뛰고 오늘은 일단 조용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어제 4% 뛰고 나서 국민연금 지분 확대 기대감이 있었었죠. 오늘 1% 추가로 더 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마 싼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낙폭이 깊었어서요. 현대모비스도 어제 1% 뛰었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고 있고 KB금융도 이제 슬슬 살아납니다. 아직까지 5만 원은 안 되는군요. 현대중공업도 한 1.4% 상승. LG전자도 어제 한 바닥 정도 잡고 올라오는 모습. 10만 원에 제발 좀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어제도 반등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일단 24,000원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패널 가격 둔화 또 수요가 받쳐줄 것이다 말이 많은 LG 디스플레이 오늘은 일단 0.8% 9% 정도는 상승을 시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히려 약간 눌리는 모습이고요. 지주회사 LG가 1.3% 뛰면서 약간 움직여줍니다. 기아차도 한 1.3% 추가적인 상승 일단 3만 1,000원대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삼성전기도 애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MLCC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전기 오늘 1.2% 상승하고 있고 우리금융도 일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은행주 중심으로도 투심이 조금 회복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SK텔레콤과는 대조적으로 KT는 일단 1% 가까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실적이 좋은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K에너지도 오늘 1.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신세계 롯데쇼핑도 나름대로 괜찮은 출발입니다. 자, 삼성물산 건설주 내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DTI 규제가 풀릴 것인지 또 풀린다면 얼마나 풀릴 것인지 나올 텐데요. 삼성물산 0.3% 상승해주고 있고 자, 오늘 현대제철이 신고가를 오늘 아침에 또 써주네요. 어제 장중에 98,300원이 고점이었는데 오늘 아침 99,400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주당 1,000원 정도 어제 고점 대비해서 더 오르네요. 1.3% 뛰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한 2% 가까이나 급등하면서 LG화학, 삼성 SDI 여전히 아주 견조한 특별히 강세를 또한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내놓는 KTNG도 일단은 플러스를 내고 출발하네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55포인트입니다. 예, 많이 뛰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한 20포인트 가까이나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502포인트 정도. 하지만 이 같은 상승폭을 장중에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출발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장 초반 우리 장에 영향을 주는 것 뉴욕 증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애플 효과를 장 초반부터 보는 것일까요? 예, 일단 어제 애플의 실적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6월 이후에 IT와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는데요. 이러한 부진한 흐름을 일정 부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일단 애플 효과 때문에 좀 금일장 초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역시 이제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춰 나갈지가 좀 문제인데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 초반 IT 업종 쪽으로 좀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대폭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오늘 장중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IT 그동안 부진했었던 IT 업종들이 다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2%까지 상승했었다가 지금 조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IT의 강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장 초반에는 우리가 미국장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상승폭을 장 중에 좌지우지하는 것은 또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중국장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데, 오늘 중국장에서 큰 변수 없다면 우리 증시가 좀 버텨줄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증시에 어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이죠. 일단은 뭐 중국 증시 흐름이 어제와 그저께 연속 이틀 2% 이상의 그런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오히려 시장 예상을 다소 좀 하회를 하면서 매크로 전반의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상반기에 진행된 그런 긴축 정책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증시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책 흐름에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상해 증시가 이중 바닥형 패턴으로 일단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금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장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라 일단 우리 증시 조금 우군으로 작용하겠다.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7월 14일 날 우리가 연고점 다시 쓸 때 그때 1764포인트 찍었던 날 시초가가 1754포인트인데요. 딱 일주일 만에 지금 애플 효과가 일단 장 초반에 좀 일면서 정확하게 같은 포인트에서 출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같은 장 뛰고 있기 때문에 IT주 잡기는 좀 그런데 IT주 오늘 어떤 단기적인 전망 말고요. 오늘 아니라 조금 뭐 내일이라도 눌린다면 IT주 사는 것이 역시 접근 유효한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뭐 최근에 IT 섹터 중에서 삼성전기와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기타 종목의 주가 흐름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역시 이제 최근 하반기 그런 실적 둔화의 우려가 최근 많이 작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물이 상당한 부분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우려하는 바는 일단 뭐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이번 애플의 실적이나 실적 전망을 통해서도 일단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그런 IT 경기 모멘텀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그런 절대적인 실적 레벨이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IT 섹터 역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라서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시 매수의 관점은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 LED 쪽이라든가 D램 가격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스러운 반도체 쪽 다 좀 길게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큰 메리트,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는 향후에 좋아질 것인데 지금 싸니까 지금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 보고 들어가자는 전략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D램 가격 등이나 뭐 그런 측면들이 다소 좀 하향 추세에 있긴 하지만 네. 또 반면에 이제 또 환율 같은 측면들은 또 IT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1,200원 선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분기에 비해서 한 4-50원 정도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IT 기업의 그런 실적 내용
자체가 아직은 튼튼하다는 점에서 크게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IT주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볼 텐데요. 지금 출발 상황이 1752포인트였는데 1754로 상승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10분이 채 안 됐는데 500억을 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폭을 다 IT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환시장 채권시장 출발 상황 분석을 들어볼 텐데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을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한 10원 정도 또 떨어져서 1200원대 초반에 머물렀었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어젯밤 이제 달러화는 약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니라 3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역시 이 정도의 하락폭은 반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장 출발 이후 주식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4원까지 오르면서 전일 대비해서는 한 2원 정도 가량 하락한 추세로 여기 아니라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간밤에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가 좀 주춤했기 때문도 있는데요. 유럽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했을 스트레스 테스트 경계감이 좀 불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괴가 한 3원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한 모습 조금은 다소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한 이유, 여기에서 좀 미스매칭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일단 지난 주말에 금요일 마지막 장이었죠. 미국 주가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굉장히 큰 폭의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중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이제 급반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장중 내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거의 보합 수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결국 이제 이 같은 모습에 좀 연동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이제 초반에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 코스피가 강세를 보여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함께 따라 움직이면서 10원이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여기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살짝 이어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3원 정도의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별로 이제 큰 움직임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일단 1200원 근처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긴 했지만 1200원이라는 큰 레벨에 다가선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200원에서 이제 당국의 개입이 또 있지 않을까. 환율을 좀 인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 달러를 좀 사들이는 그런 당국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감들도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 환율 하락폭보다 그러니까 장 출발 상황은 1202원 정도에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1204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1,200원에서 한 1,220원, 좀 길게 보면은 한 이 정도 레인지 등락이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채권시장은 그 전일날 끝난 미국 채권시장 봤었을 때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대량 매수 때문에 선전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거래라든가 금리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참 큰 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좀 한산한 모습이 채권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건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누구 하나 이제 강력하게 채권을 사자라고 외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좀 힘있게 살 수 있는 세력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이유는 국고채 3년물이 한 2주 정도 3.9%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결국 3.9%라는 레벨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4%로 올라섰을 경우에 뭐 여전히 유동성 환경이 좋다는 건 다들 또 아시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곳저곳에 다들 갈 데가 없는 돈들이 나와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또다시 1750 근처에 가니까 다시 또 환매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돈들이 다 이제 또 안전자산이라든지 어쨌든 투자할 만한 곳을 찾으려면은 마땅히 대안되는 자산군이라고는 채권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 환경이 워낙 좋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면서 다들 금리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좀 일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월에 있을 금통위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박스권 장세에 갇히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증권사들 역시 금리 자체가 워낙에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고 거래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누구 한 명도 마땅히 이제 강력하게 살 사람도 강력하게 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루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플 효과에 그대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IT주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IT주 매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현물 매수도 강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1750에 정확히 걸쳐져 있는데 54포인트에 출발했다가 약간의 상승폭은 줄었습니다만은 1750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애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출발을 어떻게 보시고 오늘 또 큰 그림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시장을 좀 오늘 주도하고 있는 거는 IT 쪽에서 미국 쪽에서 왔다고 봐야죠. 애플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국내 IT주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가장 크게 도움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정적인데 외국인도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좀 팔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사면서 시장이 다시 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대치를 높이는 데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1750 7월 14일이죠. 58선까지 올랐다가 밀리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또 고민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밀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고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21선이 1720선에 놓여 있었는데 이 정도 유에서 시장이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없었던 게 오늘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1730 정도를 확실히 지지 라인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1730이요? 네.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틀을 벗어날 만한 요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땅치는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1730이다, 40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1선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사실 좋게 나와요. 삼성전자 처음에 월초에 나왔을 때도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밀렸던 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하반기, 내년 초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여줄 만한 요건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반영되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유럽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나오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지표들이 또 대거 나옵니다. 하반기 경기 둔화 부담감 이런 게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 많이 미쳐왔잖아요. 아무래도 생각해 본다면 시장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오르는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변화를 주는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좀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인텔 효과 때문에 그때 1764 찍고 내려와서 지금 1730선 이와 비슷한 어떤 봉우리가 하나 더 생기는 날 정도의 의미로 두시는 거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T주도 오늘 좀 반짝하고 다시 좀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결국. 예, 그런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고는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80만원에 올라선 다음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대표 종목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의 움직임이 세게 가기 어려운 상태라면 아무래도 지수의 움직임이 여기서 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괜찮은 쪽은 어떤 쪽입니까? 2차 전지인가요? 화학 쪽인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쪽에 대해 관심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LG화학만 보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이거든요.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선뜻 손이 안 나간다는 게 아무래도 좀 문제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뭐 덜 올랐던 종목들인 뭐 포스코 같은 종목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LG전자에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중공업 관련주들 뭐 이런 데에 관심들이 좀 퍼지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 종목들인데 네.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또 그런 종목들이 또 강해요. 실질적으로. 네. 아주 큰 종목보다는 한 중가권 우량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이런 쪽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시장 입장에서 시장이 좀 똑똑하다는 거죠. 지수에 대한 부담은 좀 시장에서 덜고. 바라볼 때도 자신이 좀 없고 소형주를 가자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중가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시장은 역시 이쪽을 관심 있게 보는 게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가주 중에서도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예. 네,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무슨 자문사 70주다 뭐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런 게 나왔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수급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내부의 수급은 이제 펀드 환매가 계속되면서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주 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의 또 주가가 실제도 좋았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종목들을 따라가야 되느냐는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 네. 어쨌든 지수가 상단이 좀 막히는 형태라면은 이미 세게 붙었던 종목들을 중형주 중에 더 따라가는 건 쉽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종목을 그러니까 좀 예.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찾는 게 지금은 답인 것 같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세계 오른 중형주를 따라가도 좋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세게 오른 중형주보다는 네. 좀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자. 그게 예.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덜 오른 좀 중형주 중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종목들, 기관이 못 찾아낸 그런 종목들, 예, 나름대로 좀 또 다른 공주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장은 이거다라고 끝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이제 매주 이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정강후약이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 말씀을 좀 하실 것도 같은데 예. 오늘 아침에 좀 세기는 했는데요. 일단 IT 쪽에서 오는 기대감들이 좀 강했고 우리 증시가 기술적인 지지선에서 반등을 했다는 부분이 강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주 후반 다음 주 계속 경제지표 나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세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강할 때 따라가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강후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끝에 전강후약, 게다가 강한 종목 따라붙는 것은 지수가 세게 갈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753포인트, 52포인트 정도로 출발했었고요. 50선 정도까지도 글쎄요, 제가 봤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50선에 어떻게든 좀 조용하게 잘 안착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기관이 조금 사주긴 합니다만은 또 요즘에 아주 지혜로운 그 개인들은 오늘 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얼마나 IT를 사는지 이것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600억 정도 사는 와중에 전기전자를 한 330억 사니까요. 오늘 아침 사는 것의 절반 이상을 IT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T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음봉으로 돌아서는 종목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상승폭도 초반 상승폭보다는 조금 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요. 2%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1.5% 상승으로 줄이면서 8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날아가고 있는 일부 LG화학 비롯한 많은 종목들은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수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형주를 봐라라는 의견도 있는데 오늘의 이 IT주의 상승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 줄까요? 애플 효과가 인텔 효과처럼 하루짜리로 반짝 끝날는지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트뉴스로 다시 돌아와서 IT주 포함해서 종목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